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제가 나오는 날은 하락하다고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죠. 지난주 제가 안 나왔더니 그 광복절 그거로 인해서 하루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놨는데 또 제가 이렇게 딱 출연하니까 시장이 멋지게 상승을 합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주 숨을 꽉꽉 막히게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 주면서 좀 뭐랄까 마음의 위안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자,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겁니다. 자, 이번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죠? 역시 주식 쉽지 않아.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식은 수익 이전에 위험 관리가 먼저라는 것을 또 이번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게 또 며칠만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 잊어버려. 그냥 무조건 잘 될 줄만 알아요. 절대 주식시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때 또 같이 수익 내고 또 하락할 땐 또 같이 손실 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손실 날 때 남들이 10개 손실 날 땐 나는 2-3개만 손실 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험 관리다. 위험 관리는 안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오늘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한번 주식 하기 시작하게 되면 몇 년, 몇십 년 하게 됩니다. 그만두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분들만 주식시장에서 도태되고 나가는 거지. 결국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은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꾸준히 하면서 수익을 남들보다 더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잃을 때 조금 덜 잃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시장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그럼 그 하락한 이유가 뭘까? 하락 이유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시장 하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화가 약세이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가 있어. 제가 봤을 땐 이게 닭이 먼저냐 뿅아리가 먼저냐 이랬을 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테이퍼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테이퍼링도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다 그 철지난 얘기고, 오히려 테이퍼링 이야기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해가지고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시장이 하락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의 가석방 뉴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 좀 한번 볼게요. 결국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요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는 이재용 가석방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십자형 캔들 만들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갭 탁 띄워놓고 어떻게 돼요? 반 죽여버리죠. 결국 이 캔들 나온 게 결국 뭐예요? 하락장악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더 떨어지겠구나, 이걸 알았어야 돼. 그러면 결국 이러한 하락의 포지션을 외국인, 거기다가 연기금까지 아주 대놓고 던져버려요. 오늘 시장도 외국인의 전략적으로 매도가 뭐였죠?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삼성전자, 이 이재용의 가석방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이 포지션을 아예 하방 쪽으로 잡아버리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 외국인들은 얘만 그냥 달랑 팔까요? 아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 마스켓 매매라는 건 결국 삼성전자하고 듬으로 해가지고 같이 반도체 종목이나 같이 있는 포스코 아니면 대형주들까지 같이 곁다리로 10개, 20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하고 그냥 반도체 종목들만 좀 하루 이틀 빠지는가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빠져버리는. 결국 우리 이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자리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차트를 보면요.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 위에 요게 이제 거래소고 요게 이제 코스닥인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8% 빠졌어요. 코스닥은 거의 9.2%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삼성전자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려버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걸 위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재용 그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상방으로 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 돈 많은 외국인 그리고 거기에 연기금까지 삼성전자 두들겨 패버리니까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의 효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어땠어요? 그냥 박스 아니면은 졸졸졸졸졸졸 상승이었어요. 결국 박스의 상승 졸졸졸졸 상승은 얘가 여기서 분명히 더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자리예요. 근데 결국은 외국인이 이쪽 하방 쪽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고인물들이 일정 부분 이제 매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그게 일정 부분 나왔어요.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 나오고 이 목요일 같은 경우 종가까지 확 밀어버렸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의 종가까지 확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 동시호가에 딱 켰을 때 HTS에서 어때요? 보면 한 3분의 1이 하한가야. 왜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났냐면 일단 이렇게 하락하니까 시작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 확 던져버린 거예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반대 매도 물량 나간 게 422억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개파락하면서 막 하한가 나오고 이런 건 일단 시작할 땐 프로그램이 하한가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던진데 거기다 뭐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하한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딱 시작했을 때 하한가가 막 나오는 건 반대 매매 물량이 요만큼이구나 요만큼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반대 매매에 당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게 시장 자체가 상승 쪽으로 나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5%에서 반대 매매 딱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 열받는 거죠. 그래도 뭐 보합이나 상승 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반대 매매로 나간 건 그나마 다행이다. 좀 이렇게 좀 위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수 때는 기본적으로 8% 이상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많이들 제가 이야기해서 잘 알 거예요. 결국 거래소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마이너스 9% 하면서 오늘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날이었어요. 안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땐 이만큼 떨어진 거 한 번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마이너스 15%까지도 떨어질 걸 각오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하락했다라면. 그러나 오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 흐름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거 죽었다고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상승 쪽으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러한 모양새에서 얘가 진짜 강하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한번 이 60일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올라가다가 이 두 개 캔들 이것을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까지 돌파 못하게 되면 아마 좀 버벅대다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지금 얘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무지하게 빡세면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용 차트를 보면은 너무 많아. 신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용 차트도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용 차트를 한번 보면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이게 이 신용 차트인데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번 주말에 조금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신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증시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허나 지금 시장의 주도는 일단 어째고 저째거나 이 개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용이 많은 부분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힘,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이 요번 8%에서 뭐 422억 반대 매매 나왔죠. 그럼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오늘 얘가 또 빼면서 한 또 7, 8% 더 빠지잖아요. 이거 2배, 3배는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요 정도 하락에서도 반대 매매 이 신용 물량이 떨궈졌다면 앞으로 한 2% 빠지고 또 3% 빠지고 또 3% 빠져가지고 이렇게 3번만 뚝뚝 빠지면 아마 이거 2배 이상은 더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아주 공포의 시장을 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은 좀 일정 부분 만들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100% 만드는 이 투자자는 바보예요, 바보. 주식하면서 100% 현금 만들어 놓은 분은 절대 매매 못 해요. 오늘 같은 날도 이것 분명히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이게 상승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머뭇대요.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일단 주식은 사가지고 물려 있어야지 내 종목 흐름도 알 수 있는 거고 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냥 현금만 갖고 있으면 맨날 간 보다가 날새. 그렇기 때문에 현금 100% 갖고 있는 분은 그냥 그 은행에다 놓고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절대로 현금 100% 갖고 있어 주식한다는 건 거짓말. 자, 그렇게 보시고 여튼 이 신용이 이렇게 많은 건 양의 성격일 수도 있고 음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원화 약세가 결국은 외국인 매도를 불러온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환율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고 오늘 같은 날도 어때요? 시장 강하게 올라가니까 환율 떨어지잖아요. 결국 그러한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의 약세, 강세를 논해야지. 환율이 외국인이 파니까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지금 환율은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 속에서 그냥 어찌 보면 곁다리로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일정 부분 더 나올 수 있는 정도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가 하락 같은 경우도 좀 하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가 같은 경우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휘발유 값은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유가는 고점에서 지금 20%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휘발유 값은 1%도 안 내려가고 있는데 세수가 모자라서 계속해서 뜸들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다면 우리 휘발유 값도 좀 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좀 어디에 우리가 빗대어서 봐야 될 거냐면 결국 유가가 우리 물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최소한 20% 이상은 차지한다라고 봐요. 즉 미국에서 바이든이 오펙 회원국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네 좀 증산 좀 해. 지금 유가 좀 내려가게. 이렇게까지 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오펙 정상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그만큼 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빗대었을 때 결국 이 유가가 지금 62달러까지 떨어져요. 76달러에서 6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추세라면 제가 봤을 때 60달러 깨면서 거의 뭐 50달러 초반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차트 흐름상. 그러면은 결국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물가 상승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자, 이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관망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유가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물가 상승 일정 부분 제어하고 연준 입장 봐라 내가 물가 잡는다고 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델타 변이 확산이에요. 결국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메파라고 이야기하는 카플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별 내용 없고요. 9월 달 이제는 FOMC 회의에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올해 하게 되면 한번 좀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 그러면서도 어떤 날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내년도쯤에 할게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멋지게 드라마틱한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조정이 여기서 끝나고 반등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하락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락은 매수 기회다. 왜? 한 번 더 멋진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 현금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락할 때는 현금화 못 해요. 상승할 때 현금화 하는 거야. 우리는 상승하게 되면 거기다 대놓고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현금화할 때는 항상 상승장에 수익 날 때 현금화하는 거예요. 하락할 땐 그냥 못 해먹겠네 하고 손절이지. 그런 거하고는 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이제 앞으로는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거래소 차트 봤을 때 좀 추가적인 상승 나와요. 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가고 거기 가게 되면 일단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단기 조정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고 거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2주 하락이 1주 상승으로 마감되고 좀 횡보할지 아니면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종목 하나하나 좀 볼까요? 우리 오늘 먼저 우리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재용이 나와가지고 한번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반도체가 한번 갈 거라고 저 역시 봤거든요. 근데 이어지없이 패대기를 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제일 많이 외국인이 판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도 오늘 기관이 일정 부분 받아주면서 그냥 뭐 0.83% 이건 뭐 오른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이 캔들 자체는 바닥권에서 이런 캔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재용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번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버리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급등이 나올 텐데 요새도 뭐 법원 다니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이 죽지 않는다라면 이 저점 안 깨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다 깨져버려 즉 금요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삼성전자도 또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 정도 흐름이라면 그냥 기술적으로 요 내려오고 있는 요 11이평선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요. 가고 그다음에 뭔가 좀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쫄쫄 살아나면 일단 여기 61이평선까지 그러면은 61이평선이 한 79,000원, 8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또 8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두들겨 맞은 LG화학 좀 보겠습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차트 흐름 잘 예쁘게 만들었죠.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쭉쭉쭉쭉 잘 만들었는데 결국 또 GM에서 리콜 이야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랄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이제는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LG 화학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앞으로 상장할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에 관심 갖고 지금은 얘를 관심 갖느니 오히려 삼성 SDI를 관심 갖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데 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 자체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급락 나왔고 저점 나왔는데 아래 꼬리 달아버렸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 가격을 깨면 안 돼요. 이 가격을 또 며칠 있다가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유념하시면서 우리 LG 화학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한번 볼까요? 우리 자동차도 참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급락 나오고 이렇게 만든 거는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얘가 내일도 한번 십자형 만들고 또 살짝 하락했지만 또 십자형 만들고 바닥권에서 이러한 그 십자형 캔들 만든 건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도 돼요. 왜? 올라가려니까 위에 매물대 있고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간다는 건 좀 부담스러워. 이러한 캔들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의 차트 흐름은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이런 모양새 만들면서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수가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여튼 지금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들, 우량한 종목들이 아주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에 큰 돈을 갖고 있는 연기금, 외국인들이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들 종목이 탄력적으로 작년처럼 상승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은 좀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이 대형주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이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물론 뭐 대형주가 무지하게 많은데 몇몇 종목은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사. 그럼 걔네들은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종목들이 외국인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면 그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냥 횡보할 모양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월요일이면 항상 공개 방송하죠. 맨날 6시에 했는데 오늘은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에 바로 5시 40분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결국 공포가 기회였다라는 게 오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후 5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